새말교회 안내서 제6강 수술 법문.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수술 법문 할 차례거든요. 자, 수술 법문 하기 전에 새말기 팜플렛 있지요? 새말기 팜플렛을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말기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모습 공식.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바탕공식, 모습을 본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텅 빈 허공을 본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모습을 본다. 바탕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텅 빈 바탕을 본다. 나는 바탕으로서의 나다. 모습을 본다. 성품 속의 모습을 본다. 모습은 성품에서 생겨나서 성품으로 사라진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성품을 잊어버린다. 텅 빈 성품을 본다. 나는 성품으로서의 나다. 지도리 공식.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나툰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자, 요거를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제 수술 본문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6쪽이요. 수술 법문. 만약에 너희 병든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가축은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바꾸어 붙여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좋겠는가? 좋다 마다이겠습니까? 예. 병든 양쪽 다리를 끊어내고 가축은 일본 사람의 알맞은 다리로 붙여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고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고 너희 자식은 너희 자식이라 해도 좋겠는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확인이 다리 양쪽 생체 이식을 했죠. 일본 사람의 것을 갖다가 생체 이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자신 있게 좋다마다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만약에 이번에는 너희 병든 양쪽 팔을 끊어내고 가축은 중국 사람의 알맞은 팔로 바꾸어 붙여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좋겠는가? 좋다 마다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양쪽 팔을 생체 이식을 했는데 어느 나라 사람 거냐면 중국 사람 거. 중국 사람의 양쪽 팔을 생체 이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는 너희 어머니요, 너희 자식은 너희 자식이요, 너희 아내는 아내라고 말해도 좋겠는가 이러니까 자, 지금도 아주 씩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다마다 이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이번에는
너희 병든 심장과 신장을 도려내고 갓 죽은 미국 사람의 알맞은 심장과 신장으로 바꾸어 넣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좋겠는가?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심장과 신장을 이제 생체 이식을 했어요. 미국 사람의 것으로. 그러니까 심장하고 신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기죠. 그러니까 저 조금 자신이 없어졌어요.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폐와 간을 도려내고 갓 죽은 독일 사람의 알맞은 폐와 간으로 바꾸어 넣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좋겠는가? 좋겠지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좀 알싸하지요. 왜냐하면 폐하고 간을 도려내서 이번에는 독일 사람의 폐와 간을 넣어서 생체 이식을 했단 말이죠. 이걸 읽으면서 갓 죽은 독일 사람, 갓 죽은 미국 사람, 갓 죽은 중국 사람, 갓 죽은 일본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갓 죽은 생체 이식을 하려면 죽기 일부 직전에 그걸 다 해야지 생체 이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갓 죽은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희 병든 목구멍과 이, 혀, 뇌를 뽑아내고 갓 죽은 프랑스 사람의 알맞은 목구멍과 이, 혀, 뇌로 바꾸어 넣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좋겠는가? 글쎄요. 이번에는 글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번에는 너의 병든 눈을 개의 눈으로, 코는 원숭이 코로, 귀는 곰으로, 머리털은 가발로 바꾸어 넣어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너의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요, 너의 아내는 너의 아내요, 너의 자식은 너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좋겠는가? 이번에는 이제 동물의 그 생체를 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이죠. 인공 그 기관을 지금 이제 이식을 한 겁니다. 지금 뭐 귀는 곰으로 머리털은 가발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확인이 이제 한마디 하시는 거죠. 자, 읽어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몸은 나의 어머니가 낳아주신 나의 몸이 아니고 일본,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사람의 것이 확실하고 또한 개와 원숭이의 것도 분명할 뿐 아니라 또는 남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진 것도 있으니 어머니를 어찌 나의 어머니라고 말하겠으며 아내를 어찌 나의 아내라 말하겠으며 자식을 어찌 나의 자식이라 말하겠습니까? 이럴진된 나는 누구이며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물건입니까? 이런 그걸 하겠죠.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몽땅 다 바꿔버렸단 말이죠, 지금. 그다가 그다가 저기 뭐 동물 것까지 다 바꿔놨으니까요. 자, 그 다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단단히 들어라. 이리저리 모이어져서 다시 이루어졌지만 몸뚱이란 본래로 성품이 없으면서도 법에 따라 줄곧 변하는 가죽 주머니이니 어찌 정해진 법이 있어서 국적을 말하고 인종을 가리랴. 다만 연에 따라서 누구라도 쓰면 주인이니 그것이 너의 몸인 줄 알라. 너희 몸이 어떠한 물건인지 자세히 잘 보라는 거죠, 지금.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이 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왜냐하면 너에게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놈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참 너인데 이 놈은 본래로부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영특스럽게 맑고 밝으나 어떤 물건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므로 부득이 마디말을 빌어서
마음이니 성품이니 슬기로 부르는데 의젓하여 하늘과 땅이 나뉘기 앞의 소식으로서 부처도 얻어내지 못하나 중생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사리가 이렇듯이 분명하니 다만 너는 여자의 몸으로 바뀌지 않은 것만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되 소중하게 맺어진 상대적인 인연을 의심하지 말고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아내로서 아끼고 자식으로서 사랑함이 당연한 처사라 하겠다. 이 소식에 몸을 한번 뛰쳐라. 이렇게 이제 이때까지 이 이제 학위는 몸뚱이가 이제 낸 줄 알았는데 몸뚱이를 다 생체 이식을 다 하고 인공기관과 그 동물의 그 기관으로 다 이식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은 도대체 내가 누구이며 국적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이 그렇겠죠.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국적이 다 다른데 전부 다 들어온 것이. 이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몸뚱이는 가만히 놔둬도 쉬지 않고 변하지요. 쉬지 않고 변해서 어머니가 낳아주신 몸이 100일만 돼도 싹 다 바뀌어버려요. 어머니 이제 갓 태어나서 100일만 지나면 싹 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변하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100일 지나고 나중에 죽을 때는 전염단 몸으로 또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그런데 진짜 너는 누구냐 하면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너의 성품이 진짜 너다. 지금 이거를 드러내려고 수술법문을 하신 겁니다. 이 수술법문이 1970년, 1960년대 말인가 이 법문을 쓰셨어요. 금강경에.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 한 50년 전 얘기죠.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런데 이제 요새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먼 나라 얘기 아니죠. 우리 주위에 있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몸은 무정물이라서 전부 기관을 이식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래서 몸뚱이는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뭐다? 몸뚱이를 굴릴 수 있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 내다. 이거를 이제 밝히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몸뚱이를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의 생체기관과 인공기관으로 바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머니가 낳아주신 몸뚱이가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졌는데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을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만 아무리 몸뚱이의 기관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나의 어머니와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뇌도 바뀌었거든요. 근데 뇌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다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알아나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읽을 때마다. 우리 그런 영화나 뭐 만화도 많이 나오지요. 뇌를 바꿔놓으니까 그 있던 자료가 다 바뀐 거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알아볼 수나 있을까요? 알아봅니까? 네. 송차원 씨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못 알아볼 것 같아요.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어때요? 저기 법상을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양방도 지식은 뭐 의사생활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걸 가슴으로 느낀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뇌 정보가 없어서 모른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치매에 걸리면 전혀 못 알아보거든요. 뇌가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나버리면. 그러니까는 전혀 못 알아보니까 이게 이제 자료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신이도 못 알아보니 당연히 못 알아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인연이 오해되는 겁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지는 모르겠지. 한번 우리 이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은 백봉 선생님의 수술 법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체 이식, 인공장기 이식 등 인공기관으로 대체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과학과 의학이 더욱 발달하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적으로나 인공적으로 변하는 몸뚱이를 정말로 내 몸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으니 변하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명쾌하게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하는 몸이 내 몸이 아니라면 진짜 내 몸은 무엇인지, 진짜 나는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앞의 수술 법문은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는 무정물이다.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 몸뚱이는 나누어 쓸 수 있는 기관이다. 그래서 몸뚱이를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무정물인 몸뚱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이다란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일까요?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내 몸이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내 몸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수술 법문에서 그게 몸뚱이를 내쳐라는 말이 아니죠. 몸뚱이를 정말로 잘 간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몸뚱이를 잘 말하자면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몸뚱이 아프면 정말로 뭐 정신 날아가고 다 날아갑니다. 그죠? 몸뚱이 되게 아프면. 그래서 몸뚱이를 함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무정물이야. 그러니까 내가 될 수가 없어. 내가 쓰는 관리물은 되지만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통해서 뭐를 찾자? 진짜 나를 찾아서 몸뚱이를 잘 인연 따라 굴리자는 것이거든요. 몸뚱이를 잘 굴리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뚱이를 내다 이래버리거든요. 몸뚱이를 내다 이러고 몸뚱이의 말하자면 압소식, 진짜 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중생지견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습에 들어앉아서 중생지견을 쓴다. 그래서 앞에 수술 보면은 몸뚱이는 첫째 쉬지 않고 변하는 무정물이라서 몸뚱이는 성품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나의 관리물은 될지언정 몸뚱이는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식이 가능해요. 이식이 가능하고 변해요. 그 다음에 몸뚱이는 나누어 쓸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식할 때 주기도 하고 또 사후에 기증도 하고 그러죠. 자기의 장기를. 그래서 몸뚱이를 쓰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우담씨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서운하지요. 우담씨 몸뚱이가 얼마나 지금 젊어서 정말 씩씩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몸뚱이가 자꾸 내락해. 내가 인연에 따라 쓰는 말하자면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이 몸을 잘 가꾸어서 내 인연 따라서 이 몸뚱이가 있어야 공부도 하지요. 공부도 합니다. 몸뚱이가 있어야 또 여러 사람하고 잘 그 인생놀이를 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몸뚱이 아프면 절단이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몸뚱이를 잘 굴리는데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무정물인 몸뚱이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이 수술 법문을 통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지구상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의 그 생체를 이식을 해서 또는 그 동물이나 인공장기를 이식을 해서 내가 살아났어. 몸뚱이가 살아났단 말이죠. 그러니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 아니면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이식하는 건 좀 낫겠지만 한국 사람이 저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 거 이식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또 사람 대 사람은 그래도 또 괜찮아요. 사람과 동물이 또 되지요. 지금 그런 단계에 가고 있죠. 지금. 그런데다가 또 뭘 하냐면 인공기관까지. 사람이 만드는 기관을 넣어서 인공심장도 넣대요. 보니까 인공심장, 인공판막 막 이렇게 다 넣던데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몸뚱이를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하는 이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인연 따라 쓰는 나의 관리물이기는 하나 그게 좋게 써야 되겠죠. 만약에 이 몸뚱이를 가지고 막 그걸 한다. 나쁜 일을 한다. 이러면은 이 몸뚱이 진짜 욕보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나쁜 일 하면 뭐 형무소도 가고 벌 받고 다 하지요. 근데 뭐 그래도 몸뚱이는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해요? 법신이 나쁜 일도 하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는데 몸뚱이는 그냥 뭐 나쁜 일을 만약에 하면은 몸뚱이가 야 나쁜 일 하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뚱이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싸움을 하면 몸뚱이가 야 싸움하지 말자 이렇게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몸뚱이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는 하드웨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담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줄친 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나는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일까요?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었나요? 내 몸이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내 몸은 무엇인가요? 내 몸뚱이가 진짜 내라고 하면 내라는 것이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몸이 죽고 나면 내가 없어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몸뚱이가 나라면은 몸뚱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말하자면 내가 없었나 이 말입니다. 지금. 우담씨 어떻게 생각해요? 정봉기 씨가 좋아한다? 우담씨가 와서 우담씨한테 자꾸 질문한다고? 근데 권대윤 씨도 그렇고 성창훈 씨도 그렇고 다 겪은 얘기거든요. 제일 처음 오는 사람한테 너무 고마워서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근데 그때 참 처음 질문 받는 사람은 황당하기도 하겠지만 정신도 차리게 되거든. 왜 선원장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정신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요. 처음 오신 분은 정신을 빼지요. 근데 저기 표고사님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질문 안 할게요. 여기 30살짜리 싱싱한 청년이 있으니까 청년한테 자꾸만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몸뚱이가 만약에 나라면 나는 내 몸이 태어날 때 생겼다가 내 몸이 죽고 나면 사라집니까? 이거 충분히 질문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불교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또 만약에 몸뚱이가 나라면 내 몸이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었나요? 만약 몸뚱이가 나라면 내 몸뚱이가 죽고 나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몸뚱이가 나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우담씨 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상상이 잘 안 되죠. 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교육을 어떻게 받냐면은 암기 학습을 주로 했거든. 암기를 많이 하다 보니 이걸 사고를 이렇게 자유롭게 사고하는 법을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몸뚱이를 나다 이랬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또 내 생각이 나다, 내 감정이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있다. 그런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잘 모르거든요. 진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런데 내가 있는가라고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나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맹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가? 이렇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있다 해서 온갖 생각과 감정과 일을 하고, 그렇죠? 모든 관계를 형성하고 인생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인생놀이를 하는 내가 있는가? 있는가? 저는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진짜 황당한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해봤다니까 실은요. 지금 내가 우담 씨를 보고 우담 씨가 나를 보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증명을 해주지? 이게 진짜 있다고 누가 증명을 해주지? 이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황당한 생각이죠. 황당하잖아요. 남한테 한 번도 이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니 뭐 미쳤나 이 소리 하죠. 그럼 내가 있잖아. 내가 증명하잖아. 네가 있다는 걸 누가 증명을 해? 그럼 네가 있잖아. 이러면 뭐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맨날 뺑뺑뺑뺑 도는 거죠. 도저히 그런 거는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그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담씨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담씨 실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자, 박원경 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질문이 답할 때까지 기다려. 진짜 잘 외워놨네. 그 질문이 스스로 답할 때까지 질문만 한다. 이것이 답이에요. 내가 보통 사람은 질문을 하면 자기가 자꾸 그 답을 내려고 해. 그런데 근본적인 질문은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관념이나 그 관념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관념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질문은 근본 뿌리가 스스로 나에게 말해줄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습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모습 공식도 사람들이 자꾸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 자기 자료로 자꾸만 그거를 찍고 까분다 말이지. 자꾸만 지금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나의 자료나 내가 어디에서 본 거, 관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사고를 할 따름이에요. 사고를 할 따름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본래 그것인 양 착각을 하면 공부 진전이 없어요. 그리고 점점 퇴보를 해. 공부를 못해. 그렇게 하면. 언어나 문자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연습하고 해서 도대체 헛것이다 라는 것이 정말로 헛것이다와 개합이 될 때, 그때 뜻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헛것이라는 문자를 버리고 뜻하고 말하자면 만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개합한다 그렇게 해요. 개합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자꾸만 그것을 해석을 해서 자기의 그 말하자면 그 쳐놓은 그 물에 자기가 빠져서 허우적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러면은 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나에게 말해 줄 때까지 나는 뭐만 한다? 하고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해석을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그 마음가짐이 돼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사실은 처음엔부터 그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절대로 자기의 사유는 자기 자료로 사유하는 것은 도움은 되나 도움은 되지요. 도움은 되나 그 원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한다는 거 아니? 모르면 몰라 이러면 그만이에요. 헛것인 거 아니? 모르면 몰라. 진짜 뜻은 몰라. 그런데 그걸 자꾸만 자기가 아는 척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예요. 원뜻을 모르고 자기의 관념으로 자꾸만 엮는다는 겁니다. 참 이 점이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습공식 하실 때 바탕공식 하시는 분도 있지요. 요 새말개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바탕공식하고 그렇게 할 때 그냥 자기의 그 입처에서 그냥 넣어서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해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만나는 거예요. 내가 쫓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와서 만난다고요. 나는 그냥 하고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고만 있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꼭 잘 기억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진짜 자기 살림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자기 살림이 끝으로는 번들어를 할지 모르나 속으로 자기 살림 없는 거는 아무 소용 없거든요. 겉으로는 조금 누추하나 말하자면 알부자라는 말도 있잖아. 우리나라 말에 알부자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 관찰하기. 앞에서는 몸뚱이 관찰하기였습니다. 지금 마음 마음 관찰하기.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인식 대상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요량을 경계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느낌, 감정, 생각 등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이라 부르는 것을 관찰해 봅시다. 여기 국화가 한 송이 있습니다. 국화를 보니 국화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담씨 그렇습니까? 이렇게 국화가 있으면은 국화구나 이런 생각이 납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국화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뇌에서 오지 않을까요? 자, 국화라는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국화를 보고 저거 국화구나. 수많은 학습이 있었겠죠.
저걸 국화라고 한다라는 수많은 학습이 있어서 국화구나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자료가 엄청나게 여기서 빡 돌아가 가지고 국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진짜 뇌에서 왔을까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뇌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국가가 없어지면 국가라는 생각도 사라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국화가 사라지면 국화라는 국화다 하는 생각이 사라집니까? 없어졌다고 생각. 예. 그럼 국화라는 생각이 사라지죠. 우리 그때 요 칠판에 제가 있다 없다 그거 많이 했죠. 예. 자, 그 다음에요. 국화라는 생각은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요. 내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생겼다 사라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변하는 마음이겠지요. 변하는 것은 진짜입니까?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일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때까지 공부를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죠? 뭐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했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해야 된다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뭐라고 했죠? 변하는 것이요. 변하는 것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요? 진짜요. 이걸 보고 국화라는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놓으면은, 새말기라는 국화는 하지 말고 이러면 뭐예요? 마우스구나. 이렇게 하면요. 마우스라는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 당시 잘 모르겠지. 마우스 저 밑에 있잖아. 이래 생각하지. 마우스 여기서 했는데 저 밑에 있잖아. 이래 생각해. 경계에 따라서 경계가 있을 때 생겨났다가 경계가 닿으면 사라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그런데 경계가 있을 때 생겨. 경계가 없으면 사라져.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하죠. 이것을 그러면 경계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사라지는 건 가짜지요. 이 가짜는 어디서 온다고요? 가짜는 어디서 와요? 가짜 어디서 와요? 이걸 모습이라고 하면 모습은 어디 상대성이라고 하면 상대성은 어디서 와요? 절대성에서요. 이 가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진짜에서 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뚱이도 어디서 온 거예요?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성품짜리의 나툼이고 작용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몸뚱이는 변하지요. 변합니다. 근데 몸뚱이를 나툴 수 있는 그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생각은 가짜지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났다 꺼졌다 할 수 있는 그 바탕 자리는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의 가장 특징이 뭐지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시간이 안 붙는다는 건 무슨 말이죠? 모습이 없다. 네, 모습이 없고 시간이 안 붙으면 우리가 통상히 얘기하는 영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원. 그래서 모습이 없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항상 여여한 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을 영원하다고 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생도 없고 사도 없는 거,
그것을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국화가 있어. 국화라는 생각이 났어. 또다시 국화라는 생각이 사라져. 이러면 뭐요? 그거는 가짜지요. 내가 깨어 있을 때는 나라는 생각이 있어. 잠을 쿨쿨 자면 내라는 생각이 없어지네. 그럼 나라는 생각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예요.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은 가짜예요.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가 우리가 쉬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면 참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모습공식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예, 인연과 조건이 없어지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이 있을 때 모습을 두고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공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 국화라는 생각이 났어 지금. 근데 그 국화라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아니죠. 없다가 생긴 것이죠. 있다가 없어지죠. 불안이라는 생각, 불안이라는 감정이 일어나지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늘 있었습니까? 막 내가 즐겁고 좋을 때도 불안합니까? 불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없다가 어떤 경계에서 어떤 상황에 또는 어떤 그 경계에 따라서 불안이 이렇게 일어나. 불안이 일어났다가 그 불안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좋은 걸 보면 좋다 하는데 또 들어가서 불안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는 뭐다? 가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거기에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다. 진짜 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불생불멸한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자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계속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무지무명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전부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는 요점이기도 하고 공부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또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서 과연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인가를 밝혀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고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방편을 지금 도입을 해서 그것을 자꾸 밝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정봉기 씨, 지금 공부하는 게 그 공부예요.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인가? 그것을 잘 관찰하고 밝혀내는 것이 공부하는 요점이고 과정이라고요. 지금요. 모습공식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탕공식도 그래요. 그래서 그 내가 있다라는 그 아상 또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얘기하죠. 사상이라고. 그걸 몽땅 다 모으면 아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아상이 실제로 있나? 아니면 가짜로 있는 것인가? 실제로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떤 일을 계속 벌리고 있는가?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잘 관찰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 이것이 우리 공부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마음 공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아상이 있으면
그때부터 모든 법이 생기거든요. 아상이 사라지면 모든 법도 같이 사라져요. 그렇게 그 아상이 그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저는 뿌리망심이라고 해요. 뿌리망심이요.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